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축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의료자문 악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지만 사실상 보험사의 자율 통제에 맡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경우 자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의 의미와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제도이지만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문의 신서의 내용을 보면 암으로 진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등등 부정적인 내용과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자문에 또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자문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 지급 거절, 심사 보류 등의 단어가 기재된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보험금 지급을 믿고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보험사들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의사들이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신을 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보험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의료자문이 필요 없는 케이스인 경우도 많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의사의 소견도 명확하다면 굳이 다시 한번 부정확한 자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당장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극 등현 미경 영상의 경우 법적으로 꼭 보관해야 할 의무 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보험사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없이 백내장 진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애초에 답이 정해져 있는 무의미한 자문 절차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검사 결과지 등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의 요구대로 의료자문을 받고 빨리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 피보험자 측에서 보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자문의를 지정해서 차트를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반드시 자문의를 통해서만 외부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절차는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함께 제3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동행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나 손해사정법인이 지정하는 의사가 아닌 제3의 병원을 예약해서 가되 그 의사가 보험사의 자문의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